자, 이제 계속해서 준비작동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선 가닥수를 확인하기 위한 개통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소방 기계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펌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소방 기계적인 부분들에 의해서만 동작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전기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측까지는 사실은 물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준비작동식 밸브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 실제로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하죠. 자, 그래서 1차측까지 이제 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템파 스위치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에서 기동한다라는 게 2차측으로 물이 넘어가게 되면 동작할 수 있는 압력 수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그런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개통이 이제 꾸려지고 전기적인 형태 흐름이 됐었을 때 일단 우리가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교차로니까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전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 간에 A가 됐던 B가 됐던 둘 중에 하나의 감지기만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음향 경보가 출력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보시면은 하나가 동작을 하게 되니까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죠? 입력이 되니까 출력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실제 화재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 화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자, 그래 진압되지 못한 형태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지기가 B까지 동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로 전원이 투입되면서 클랩하고 오픈이 되고 2차측으로 물이 넘어가면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이제 다시 수신기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뭐 지금 같은 형태로 뭐 헤드에서 물까지 방사되는 것까지 나타나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 보게 되면은 A 감지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B 감지기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표현을 달리하게 되면은, 자, 감지기는 자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니까 A 스위치, B 스위치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A 스위치 동작을 했습니다. 맞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출력이 나왔습니까? 사이렌, 뭐 음향경보. B 스위치가 동작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 출력이 나온 게 뭐가 나갔습니까? 솔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고, 그죠? 입력을 하고 출력이 나오고, 입력을 하고 출력이 나오고. 똑같이 출력이 나는 것은 보편적으로 24V, 이것도 24V. 출력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약전이고, 이렇게 되면 24V 출력이 나간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 이렇게 하고 솔까지 기동을 하게 되니까 물이 2차측으로 넘어가면서 동작한 게 뭡니까? 압력 스위치 맞습니까? 얘가 동작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PS,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다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얘는 실제로는 출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기서는 사이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됐을 때 거의 대부분 경종이죠. B 감지가 A 감지가 이렇게 했을 때 경종이 출력이 나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여기서는 A, B 동시에 동작했을 때 어떻게요? 사이렌이 출력이 나는 그런 형태가 실제로는 보편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간설하거나 기사 실기라든가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가진다. 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뭐 있습니까? 하나 언급이 안 된 게? 여기서 언급이 안 된 게? 자동으로 연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템퍼 스위치가 언급이 될 필요가 없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1차측 밸브가 잠겼을 때만 밸브가 잠겼습니다. 라는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얘는 입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선수를 하나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네요. 근데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뭐가 허전할까요? 뭐 때문에 저렇게 간선수가 나올까요? 본래는 여러분들 기사 실기 때를 되짚어 보게 되면 간선수가 9가닥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준비 작동식일 경우에만 있는 게 전화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자 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간선이 정리되냐면은 SVP 즉 슈퍼비저리 판넬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슈퍼비저리 판넬을 위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체가 9가닥이 됩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것들 자 얘는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네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왜 추가되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수신기도 하나의 장비입니다. 하나의 장비니까 비상전 그러니까 그 AC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줄여가지고 트랜스포머 같은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24V 단상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동 조작함 그 자체가 하나의 장비입니다. 하나의 장비를 조그마한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원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수동 조작함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하게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선들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 공통으로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이 9가지에 해당하는 간선수는 당연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비조리 판넬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더 생겼어요. 그러면 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전화선은 그냥 점프해 가면 되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점프 하면 되죠. 근데 이 템퍼 스위치 같이 쓸 수 없고 사이렌, 기타 등등 다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곱하기 2가 됩니다. 맞나요? 그죠?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비저리 판넬이 하나가 더 늘어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구역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평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맞습니까? 그러면 간선수가 정리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가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연동 흐름이죠. 사실은 얘는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가닥수가 나타나지게 되니까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전화선 추가를 하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선 추가하면 되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선은 해결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게 해보게 되면은, 자, 자동기동이라는 상태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A 감지 기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영역모 출력이 나가죠? 나왔습니다. B 감지기 기동 둘 다 동작을 시켰어요. 그러면 솔리노이드로 출력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아시죠? 테스트하기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아날로그 타입도 디지털 타입도 그걸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압이 얼마인지, 전류가 얼마인지, 저항이 얼마인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감지가 동작했죠. 동작 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찍고 얘를 찍어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전압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보편적으로 얼마나 나야 정상입니까? 24V가 정상이죠.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동작을 했어요. 감지가 동작을 했어요.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감지기 연결을 하고 그 다음 점프 제일 마지막에 되돌아와서 뭐 설치하는 거면 요런 구조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 24V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던 게 이렇게 거쳐서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감지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볼테이지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한 4에서 한 8V 정도 나옵니다. 자, 감지기만 그럴까요?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만약에 찍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감지기만 그렇겠냐라는 거죠.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들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압력 스위치 같은 거, 그죠?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압력 스위치 같은 거, 그죠? 그죠? 펌프에도 뭐 있습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있잖아요. 거기 압력 스위치 있잖아요. 템파 스위치 있잖아요. 그죠? 저수의 스위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르겠냐라는 거죠. 별반 차이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얘네들 말고, 여기 마이너스 L 이드봉을 하나 딱 댑니다. 자, 근데 물론 여기서 DC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요. 그러면 A가 동작을 했을 때 사이렌으로 딱 찍었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야 되는 겁니까? 24V 출력 나야 되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B 감지기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A, B 동시에 동작했을 경우에는 솔레노이드하고 어디하고 찍는 겁니까? 공통하고 찍어보게 되면 여기서 출력이 얼마? 당연히 24V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수신기 내면 수신기에도 똑같은 단자가 있지 않을까요? 수신기에서 결선에 있는 이 단자를 그대로 어디로 연결할 것 같습니까? 비조리 판넬로 가야 되잖아요. 슈퍼 비조리 판넬로. 그럼 수신기에서도 똑같은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비조리 판넬에도 똑같은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기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어디에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비조리 판넬 안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대단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워서 그런 게 우리가 배우거나 이런 거를 느끼거나 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고장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장진단을.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 그랬잖아. 온오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붙였을 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솔레노이드가 기동을 하면은 당연히 자동으로 준비작동식 밸브 기동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작동 밸브 기동해가지고 2차 측으로 물 넘어가서 압력 스위치 기동. 그래서 음향경보 출력.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제가 간선수를 센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점검을 했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A 감지기 동작 해보고 B 감지기 동작을 해보고, 그죠? A 감지기 음향경보 출력이 나왔고 B 감지까지 동작시키니까 솔레노이드 나왔고, 그래서 압력시 동작을 했고, 그죠? 그죠? 그래서 또 사이렌 출력이 나오고, 이거 여러분들 저하고 점검한 겁니다. 점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보셨던, 자, 우리 자동의 탐지 설비도 똑같은 상 아닐까요? 자, 감지기 자동 기동했습니다. 그죠? 수동 기동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력이 뭐가 나야 되는 겁니까? 음향경보 출력 나오는 거. 결국은 이제 거기서 간선수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 하는 목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죠? 개념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간선수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같은 형태로 간선수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 점검 행위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안다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점검에서 간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그죠? 점검 회의가 나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머릿속에 오래 있으니까 당연하게 차후에 여러분들 점검을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고장인지 간단하게 테스트하게 갖고 이런 반응이 나와라는 것만 알아도 뭐가 된다는 거야. 아,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 수신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간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사이렌 문제야, 솔레노이드 밸브 문제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글짓기를 우리가 자자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이걸 단자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VP 수동 조작하면 장비라 그랬죠. 수신기에서 그럼 SVP로 이제 가는 거요.
그런데 A 감지기 동작 사이렌 뭐 좋습니다. B 감지기 동작 솔레네드 맞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압력 스위치 동작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연동은 하지 않는 뭐가 있었습니까? 템파 스위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여기에만 뭐가 있습니까? 전화선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결국은 봤었을 때 지금 노랗게 박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얘가 추가가 되면 얘는 각회로의 감지기라든가 사이렌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층, 2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되면은 1층에 있는 선을 그대로 쓸 수는 없죠. 다 각자 따로따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점프해도 된단 말이에요. 전화선은 점프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간선만큼 추가가 되면은 필요한 간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됐습니다. 확률상으로 준비작동식이 제일 높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간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입니까? 가닥수가 얼마입니까? 출제기에 딱 적당할 정도의 간선 한 9가닥 정도 되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출제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준비작동식이 가진 의미가 일반적인 것들하고 다르니까 그죠? 요 정도이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흔히 보시는 자 솔레노이드가 있고 압력 스위치가 있고 템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어디 있는 위치로 가는 겁니까? 자 요렇게 자 준비작동식 밸브가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 아래쪽 위쪽에 밸브가 있는 요 상태에서 PS 들어가고 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S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도 TS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풀박스를 하나 써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이 요렇게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간선수가 자 기사 실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자 솔 두 가닥, 압력 스위치 두 가닥, 템파 스위치 두 가닥 요렇게만 표현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올 때는 여기서는 솔 하나, PS 하나, TS 하나 해가지고 공통선 하나 이렇게 해서 PS 뭐 솔, TS 마이너스 요렇게 네 가닥 보면 되거든요. 본래는 요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나왔던 게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여기서 하나는 마이너스죠. 공통선이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 실기에서는 솔 두 개, 그죠? 솔 두 개, 압력수 두 개, 템파수 두 개, 요렇게 두 가닥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그 점은 일단은 알고 갑시다. 안전빵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 실무적으로 해도 네 가닥만 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사 실기에서 이제 그렇게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일단은 알고 가자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간선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알면은 가스는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똑같거든요. 근데 미리 언급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가 없냐면은 전화선이 없습니다. 전화선이 없고 템퍼 스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요. 자, 이번에는 가스계 전선 가닥수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개통도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저장 용기, 뭐, 집합관, 요런 것들, 그리고 기동 용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표시반, 제어반, 수동조력함, 감지기 A, B, 요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뭐 눈 감고도 아셔야 되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건데, 자, 보시면, A하고 B하고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A하고 B 감지기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동작하는 거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즉 A 스위치가 먼저 동작하느냐 B 스위치가 먼저 동작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으면 어느 게 동작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일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 입력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죠? A 스위치 동작. 그러면 출력 나가죠?
여기서 출력은 사이렌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출력 나갑니다. 자, 근데 비감지기까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화재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똑같이 준비작동식하고 똑같이 우리가 A가 동작하든 B가 동작하든 둘 다 동작하게 되면은 전원을 투입하는데 솔리노이드로 전원을 투입해. 자, 근데 준비작동식 밸브의 솔리노이드는 전원 투입하면 회전하는 모터 같은 형태고, 얘는 전원을 투입하면은 전원 투입과 동시에 격발을 하는 거니까 전기가 투입되면 동작하는 스위치를 솔리노이드라 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조금은 다른 게 하나가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수계수화 설비에서, 즉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우리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기동을 하게 되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기동을 하게 되면은 질식, 중독, 사망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제반에서는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한 겁니까? 지연장치라는 걸 줬죠.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해가지고 10초 내지 20초, 30초 이렇게 A, B 동작을 하게 되면 바로 하지 말고 혹시나 모르는 피날 시간을 그래도 좀 더 줘. 이렇게 해서 10초, 20초, 30초 주고 나서 솔레노이드가 딱 기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가스가 방사되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되니까 결국은 기동용기에서 여기에서 얘가 기동용기죠? 여기서 가스가 방출이 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선택 밸브를 개방하고, 그리고 저장 용기를 개방해서 이 가스가 어디로? 해당 방향으로 방사가 됩니다. 근데 준비작동식하고 다른 부분들은 준비작동식 밸브에 자 보시면 예전에는 솔리노이드가 그대로 부착이 돼 있었었고, 압력 스위치가 부착이 돼 있었었고, 템퍼 스위치는 아래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솔리노이드는 솔리노이드로 따로 해가지고 있는 기동용기란 시스템으로, 또 2차 축으로 우리가 유체가 넘어갔다, 아까 가스가 넘어가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 스위치가 없으니까 어디로? 별도로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 밸브 개방된 2차 축으로 가스가 넘어갔습니다 라는 신호가 뭐예요? 압력 스위치잖아요. 실제로 형태를 보게 되면 사이즈가 한 요만하죠? 요렇게 돼갖고 손으로 올릴 수 있는, 손으로 올리게 되면 압력이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리면 원상태로 되는 요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돌출돼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2차 축으로 가스가 넘어갔습니다 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반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제반에서는 여기 현재 가스가 방사되고 있습니다. 방사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뭐가 켜지는 겁니까?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 거죠. 근데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에는 FM도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소방 기계적으로 동작했다, 정기적으로 동작했다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렌이 출력 나가는데, 사이렌 대신에 뭐 달아놓은 거나 다름없습니까? 방출 표시등을 달아놓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간선수가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A 감지기 입력 출력 뭡니까? 사이렌 됐습니다. 그죠? B 감지기, 자, B 감지기 입력을 했습니다. 출력 나옵니다. 뭐로 나옵니까? 솔리노이드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의 연동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기동용기 개방, 저장용기 개방, 집합관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어구역까지 감에 있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지고 PS 2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에 따라 출력이 나오는 게 뭐가 나왔습니까? 방출 표시등 맞나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간선이 되겠네요. 간선수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기본적인 간선수가 되는데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쳐가는 게, 자, 여기서 어디로 거쳐가는 거죠? 수동 조작함, 요렇게 갑니다. 맞죠? 그죠?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동 조작함이 있는 이 위치 인근에 저장 용기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동 조작함이 있는 위치에 저장 용기실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솔리노이드로 한 가닥, 마이너스 한 가닥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압력 스위치 한 가닥 맞습니까? 그죠? 그죠? 자, 그리고 템퍼 스위치 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풀박스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나 쓴다. 뭐 표현해 가면 요게 다 모여서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는데 템퍼 스위치가 있다. 한 가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솔 한 가닥.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한 가닥. 그리고 PS 한 가닥. 그리고 여기서는 TS 한 가닥.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가닥이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닥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동 용기함 위치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다이렉트로 가도 되죠. 제반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죠? 자,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해갖고 우리가 찍어가지고 확인을 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드봉 해가지고 감지기 평상시 때는 얼마? 24V 동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요? 뭐 스윙 이상이나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되니까 4V, 8V 이런 게 고사의 범위 정도 적당히 나오겠죠. 자,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평상시, 즉,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이 나가는 것들, 사이렌 같은 경우에 평상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이터 찍었어요. 출력이 없으니까, 입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출력이 없죠. 그러면은 전압을 체크해보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0V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A 감지기 동작을 하든지 B 감지기 동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얼마? 24V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24V 출력이 안 나왔어요. 24V 출력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수신기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A가 동작하든지 B가 동작하든지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수신기 내부 회로 기판, 릴레이 이런 거 나와야 되죠? 그죠? 내부에 고장 진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릴레이가 고장이든지 뭐든지 그럴 거다. 회로 기판이 문제든지 뭔가 그런 거 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출력이 나가는 회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비하고 연결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가 쇼트나나 이렇게 되게 되면 수신기 전체가 문제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분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퓨즈가 하나씩은 다 달려 있습니다. 경종이면 경종에 해당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퓨즈가 하나씩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달려, P형 같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형태로 시스템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 관선 다시 한번 볼까요? 명세를 한번 볼까요? 관선을 한번 보게 되면은 송적함 1, 송적함 2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동 용기함 따로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감지기 동작, 사이렌 출력, B 감지기 동작. 자, 근데 기동 스위치가 나왔고 방출 표시 나왔고 방출 지연이 나왔습니다. 본래는 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소리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동저감으로 간 게 하고 기동 용기 쪽으로 간 겁니다. 맞습니까? 압력 스위치도 기동 용기로 갔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치 때문에 그렇죠. 밸브의 구성 때문에 그렇죠. 그죠? 준비작동식 밸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로 조작함으로 가서 뿌려주면 되는 거고, 얘는 굳이 보편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수동 조작하면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얘는 따로 해가지고 기동 용기함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위치에 따른 차이뿐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동 스위치 있고 방출 스위치 있고 방출 지연 스위치 있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일종의 기동 스위치가 사실은 수동 기동이죠. 일종의 솔이죠, 솔. 그죠? 일종의 솔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방출 표시등이 있습니다. 이 방출 표시등은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이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끝에 방출 표시등을 달아놨고 이미 사이렌이 출력이 나간 상태니까. 그죠? 그처럼 그 끝에 뭐를 달아놨으니까 방출 표시등 달아놨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스계 특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잘못하면은 지식 중독 사망. 그래서 지연 스위치 맞습니까? 요런 특성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간선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경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템파 스위치가 필요하죠. 그죠? 그죠? 선택 밸브 인근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근입니까? 이제 그렇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템파 스위치가 추가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회로별로 자 예를 들어서 구역 1, 구역 2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가고 방출 지연 얘는 같이 쓰면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공통 같이 쓰면 된다.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되는 것들은 지금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지는 것들은 어떻게요? 추가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능을 가지는 것, 그 구역에서 기능을 가지는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속되어 있습니까? 간선이 추가됐잖아요. 그죠? 공통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앞서서 보시게 되면은 전화선이고 여기서는 지금 정지고, 그죠? 그런 형태로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타 우리 가스계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깔끔하게 정의된 이런 형태. 요게 기동 용기함이죠. 요게 선택 밸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역이 요만큼 많은 현장입니다. 그래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구성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기동 용기함이 있고 실제로 기동 용기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동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솔리노이드 밸브가 있고 얘가 격발을 하게 되면 기동 용기의 가스가 요렇게 나오고 일부는 다시 되돌아 가지고 뭐를 동작시키는 거 이게 압력 스위치거든요. 요렇게 동작을 시킵니다. 자 구성이나 흐름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 구성은 사실은 신민호 관리사가 사실은 그렇게 했고 저희가 도와준 거는 저하고 백선아 관리사가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프린터에 있는 그 간선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보셨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점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확률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초창기 때 가지고 설계에서 우리 송배선식 해가지고 간선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거는 지금 같은 우리 연계를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간선 한번 해봐봐 정도라. 그때가 초창기입니다. 관리차 한 3회 때인가 4회 때인가 그때 출제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등장 안 했어요. 그죠? 점검에 등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설계에 등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